온타리오 주정부는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200의 생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팬데믹 동안 온타리오 정부는 자녀 한 명당 $200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학습 보조금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또한 1인당 $200로 예상되며 총 $32억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최소 $8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정부는 오늘 10월 30일 수요일에 발표될 가을 경제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보조금 액수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주택시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주택금융공사 CMH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주택 건설이 약 3만 호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평균 건설량 대비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연평균 25만 호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지만 지난해에는 약 22만 호에 그쳤습니다. CMHC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 건설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신규 주택 건설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이어져 구매자와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의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한카 시니어 협회 회원들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이글스 네스트파크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회원들은 예쁜 옷을 입고 오주 투어가 마련한 2대의 버스로 이동하며 색색의 단풍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풍 일정 동안 여러 가지 해프닝은 오히려 소풍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단풍 구경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전망대에서 탁 트인 전경과 산능선을 감상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변수장 이사의 지도 아래 라인 댄스를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후원자들이 준비한 사과와 영양갱 등 간식도 나누며 하루 일정을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과 시니어들은 한카 시니어 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우훈 회장은 이번 가을 소풍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니어분들과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글스 네스트파크에서의 가을 소풍은 시니어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추억을 선사했으며 한카 시니어 협회는 앞으로도 시니어들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현지 시간 17일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알라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주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6일 가자지구 남부에서 신와르를 추적한 끝에 그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엘리 카츠는 신와르의 사망을 대량 살인범에 대한 군사적 도덕적 승리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교전 중 신와르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의 사망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와르의 사망은 하마스의 지도부와 조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는 신와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망 소식은 1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토론토의 비영리 한인 청소년 음악단체인 소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는 2025년 4월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 연주회는 CBC 방송국 내 클랭글루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서이삭 지휘자가 지휘를 맡습니다. 소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토론토 최대 규모의 비영리 한인 청소년 음악단체로 지난달 신입단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인 및 한인단체 행사에 자원봉사 연주 활동을 하며 매년 개최하는 정기연주회 수익금은 토론토 시티미션, 조이무자 선교회, 미랄 선교단 등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서이삭 지휘자는 한국의 클래식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북미의 MZ세대들에게는 아직 접하기 어려운 장르라며 학생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며 젊은 클래식 음악인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기 연주회 준비에 열심인 단원들에게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의 정기연주회에서는 경연에서 발탁된 솔리스트가 소래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서이삭 지휘자의 피아노 솔로 등 다양한 음악가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이삭 지휘자는 토론토 로얄 컨서바토리, 몬트리올 대학, 벨기에 왕립 음대에서 음악을 공부했으며 뉴욕 줄리어드 음대와 맨하탄 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다양한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그는 현재 서한 오케스트라, 토론토 한인 합창단, 알콜 콘서트 시리즈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미국과 캐나다 음악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캐나다 야구 소프트볼 협회 KCBSA는 2024년 정규 시즌을 마감하며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팀이 결정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는 12일 콘코드 소닐파크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1부 리그에서는 디아블로스와 선라이즈 디코이스가 맞붙었고 선라이즈 디코이스가 8대5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팀은 일본인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시엔 출신 선수들을 영입해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2부 리그에서는 10년 전통을 가진 오리지널스 팀과 타이푼 팀이 대결했습니다. 타이푼 팀은 대만인과 중국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대8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KCBSA는 연말 시상식을 통해 총 14개 팀에 대한 시상과 개인상, 감사패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동계훈련 계획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찬 회장은 2024년은 리그 경기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어린이 야구 클리닉, 회장배 토너먼트 대회 등으로 바쁜 한 해였으며 임원진과 후원사의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뿌듯하다며 내년 시즌에는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성장하는 야구 소프트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캐나다 중소기업을 위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18일 아니타 아난드 재무위원장은 오크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된 수수료는 19일부터 시행되며 비자는 연매출 30만 달러, 마스터카드는 17만 5천 달러 이하의 업체가 대상입니다. 예상 절감액은 10만 달러당 비자에서 350달러, 마스터카드에서 200달러입니다. 아난드 위원장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절감된 자금을 직원이나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간 최대 27%의 수수료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영세업체에는 수천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